에너하임 퓨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HG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의 뉴 지온 건담. 굉장히 이질감 들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여러모로 웃게 만드는 그런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의 캡틴 지온이 탑승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뉴 건담에다가 사자비의 컨셉과 지용의 컨셉을 살짝씩 섞은, 그리고 택티컬 함즈를 지온의 마크로 변경한 그런 무장을 또 쓴다. 굉장히 엄청난 컨셉의 메카가 아닌가, 그런 건프라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발매는 2019년 11월 16일이고요 가격은 원가로 3,100엔. 원래 HGUC 뉴 건담이 2,500엔인데 600엔이 올랐습니다. 국내 정가가 37,200원이에요. 왜 가격이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가격이 올랐다고 온전하게 뉴 건담을 만들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빠질 건 빠지고 들어갈 건 들어가고 이런 형태여서요. 대신에 전체적인 실루엣은 좀 많이 커졌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좀 글쎄요. 그리고 은근히 사출색은 상당히 좋았어요. 사자비에 굉장히 흡사한 사출색이어서 그 부분은 좀 놀랐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뉴 지온 건담 살펴보겠습니다. 뉴 건담의 이제 사자비라든가 뭐 이런 지온 기체들을 좀 섞은 느낌. 디자인 굉장히 독창적이고요. 색깔 굉장히 사자비스럽고요. 뒷모습은 아예 대놓고 지온의 마크를 형상화한 무장을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좀 이질감이 셉니다. 특히나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럭저럭 볼만했고 설정화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프라모델이 이질감이 좀 세요. 설정화랑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고 애니메이션이랑은 아예 딴판이고. 원본인 HG UC 뉴 건담은 이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원래 뉴 건담 자체가 HG UC 맞게 딱 이렇게 조형이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살짝 옆에서 보면은 이 흉부라든가 상체 있죠. 상체가 많이 비대해졌어요. 특히 어깨 부분도 이 사자비 느낌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더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체가 유독 커 보이고 하체는 되게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프로포션이 좀 여기서 좀 망가진 게 아닐까 그런 느낌도 받아요. 이질감의 정체가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컨셉을 따온 사자비, 이쪽은 사출색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자비랑 뉴지온이랑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 하나는 그래도 꽤 잘 뽑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컨셉의 일부는 이 지용을 따서 만들어졌거든요. 얼굴 부분에 블레이드 안테나가 유독 그렇죠. 블레이드 안테나 디자인이 지용의 양옆에 있는 안테나 부분의 디자인이라던가 중앙에 모노아이가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따지면 뉴 건담 플러스 사자비 플러스 지용은 뉴 지온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세히 볼 텐데요. 제가 이 뉴 지온 건담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체 이건 뭐지?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떠올라서 뭐라고 이렇게 할 구석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세히 봅시다. 일단은 안테나 부분, 블레이드 안테나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지용의 안테나를 닮았죠. 이렇게 중간에 삐죽하고 올라온 느낌. 그리고 중앙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노아이도 그렇고요. 지용 자체가 모노아이가 그런 식이었고, 얼굴의 기본 디자인은 이 뉴 건담 그대로입니다. 딱히 뉴 건담에서 달라진 거 없고요. 단지 이 턱 부분 잘 보면 마치 그 자쿠처럼 동력선이랑 앞부분에 덕트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온의 그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뉴 건담에 비해서 비대해진 흉부, 이 흉부 때문이라도 좀 이제 프로포션이 망가져 보이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파츠 분할 자체는 좋아서 이 동력선도 금색으로, 그리고 가슴에 있는 Z 깔끔하게 금색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부에 있는 빨간색도 분할 잘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옆에서 딱 봤을 때
이 뉴건담과 비교했을 때도 유독 더 튀어나와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해치라든가 이런 콕피트 해치라든가 동력선 등등 때문에 앞부분이 이렇게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때문에 유독 더 커 보이죠, 상체가. 어깨는 뉴건담 플러스 사자비의 느낌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특히 바깥쪽에 있는 이 장갑부터 해서 바깥쪽에 버니어까지. 그렇지만 이렇게 윗부분을 가리면 뉴건담처럼 보이죠. 그리고 팔 부분은 이 파츠 두 개를 교체를 해서 사자비 느낌으로 바꿔놨어요. 실제 사자비 팔뚝과 비교해 보면은 이 곡선부터 해서 위아래가 조금 긴 부분까지도 많이 닮았죠. 그리고 손은 신규 파츠입니다. 조형을 새로 했고요. 기존에 뉴건담에 들어있던 다양한 주먹손 이런 거는 다 없어졌어요. 이거 이렇게 한 쌍 들어있습니다. 골반 부분은 뉴건담의 기초 부분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 고관부에 있는 빈포 새로 추가됐고,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원래 빨간 색깔 그냥 밋밋한 파츠였는데 이렇게 금색 파츠로 바꿔줬습니다. 이거 말고는 골반은 기존 거랑 똑같아요. 다리 부분도 기존에 HGUC가 쓰던 것과 동일한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앞부분이나 이런 뒷부분은 기존 거랑 완전 동일하죠. 플랩 가동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굴곡진, 마치 이건 사자비보다는 신한주처럼 좀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버니어 추가됐고요. 그리고 종아리 안쪽도 파츠가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뉴건담 파츠랑 비교하더라도 몰드가 조금 더 추가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등 쪽으로 하중이 더 많이 가서 그런가 발꿈치가 더 확장된 형태로 발 자체가 변경됐습니다. 발바닥 보면은 앞뒤로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백팩은 뭐 판넬 수납을 위한 형태로 완전 바뀌었고요. 판넬 자체도 우리가 원래 알던 핀 판넬의 파츠를 일부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파츠로 변경됐습니다. 안쪽은 완전 통짜로 변경이 됐어요. 참고로 이 흉부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 여기는 스티커, 이마에 검은색이랑 모노아인 스티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입니다. 본체는. 자, 이번엔 가동 보도록 합시다. 바뀐 부분이 뭐 크게 있진 않습니다. 기존의 HGUC 뉴건담 그대로 답습했어요. 목 부분 돌아가는 거는 뭐 그런 대로 턱 살짝 걸리지만 그런 대로 많이 꺾어주고요. 특히 들어 올릴 때가 많이 들어지죠. 목 관절이 많이 움직이니까 숙이는 것도 잘해주고요. 어깨 부분이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곳인데 앞뒤 가동부터 상하 가동 크게 해줄 수 있고, 어깨 장갑도 다 움직이니까 팔 들어 올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 90도 조금 넘게 움직이고요. 허리는 회전 그냥 전향 하는 볼관절이에요. 원래 뉴건담이 이런 볼관절 사용했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보면은 볼관절을 기본으로 쓰고 있고요. 잘 보면은 이 다리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차렷 자세에서 허벅지 회전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다리 들어 올린 상태에서 회전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벌릴 수도 없어요. 되게 빡세죠. 그래서 좀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존재한다. 무릎은 이중관절 사용해서 90도 조금 넘게 움직입니다. 무릎 자체에 프레임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는 재미 있고요. 발목도 안쪽에 프레임이 존재하고 기존의 뉴건담과 동일한 정도로 움직입니다. 뒤로 꺾거나 앞으로 굽힐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뉴건담이랑 똑같은 관절을 쓰다 보니까 어깨며 고관절이며 허리며 무릎까지도 전부 다 폴리캡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좀 헐거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튼튼한데 나중엔 또 모르죠. 네, 구성은 추가 무장들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펙트 스탠드가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달고 있거나 달아줘야 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루즈가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대로 무장들까지 살펴보면은 먼저 이 등 쪽에 애니메이션에서 현재 사용하진 않았지만 컴뱃 나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둘 다 빼서 활용할 수 있는데, 금형 자체는 이제 그 블루 프레임 세컨드 L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판넬들의 이름은 먼저 장착했을 때 백팩에 이렇게 장비해주면 케이프 슬러스터, 망토형 추진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실제 망토처럼 이렇게 볼관절이 일부 있어서 움직인다던가, 이 뿌리 부분은 축관절입니다. 회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쪽도 볼관절이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동 가능합니다. 해서 실제 망토처럼 이렇게 전신을 이렇게 가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틈이 보이기도 하고, 뒤쪽에서는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장착한 상태는 케이프 슬러스터지만 분리했을 때, 분리한 다음 이 펼쳐져 있는 조인트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4개 다 접어주고, 여기 각각의 3mm 조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액션 베이스 위에 다 올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판넬로 활용하면은 테리블 판넬이라고 합니다. 테리블. 찾아봤는데 스펠링이 그 영어의 테러블이랑 똑같길래 검색해보니까 프랑스어로 테리블이라는 게 있고요. 무시무시한, 가혹한, 인정이 없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정사정 없는 판넬이란 뜻이죠. 아, 그래서 인정사정 없어서 그렇게 비매너들을 잡고 다니시나? 아, 그런 건가? 다음은 메인 무장 지오닉 소드. 지온의 마크를 형상화한 소드입니다. 블루프레임 세컨드 에일이 사용하는 택티컬 암즈를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초 골격 자체가 블루프레임 세컨드 에일 HG랑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뭐 느낌 자체도 뭐 비슷하죠. 이렇게 봤을 때 HG 블루프레임 세컨드 에일에 사용됐었던 이런 받쳐주는 스탠드가 들어가고요. 바닥에 있는 건 디자인 새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팩 쪽에 슬라이드하는 조인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끼워서 밑으로 슬라이드. 자, 간단하게 이렇게 장착할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뒤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노후되거나 했을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2개, 밑에 2개, 양옆으로 하나씩 하면은 이쪽은 스티커고요. 가운데 이 큼지막한 거는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분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금색은 이 메탈릭 사출이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중후한 느낌이 들면서도 좀 가볍다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오닉 소드를 손에 쥘 때가 포인트입니다. 이 팔뚝에 있는 커버를 분리해서요, 이 조인트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 윗방향으로 이 팔뚝 커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손을 덮고 있어야 하는 위치인데 위로 올리는 거죠.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조인트가 다르게 생겨서 이것도 위치는 딱 맞춰서 해주니까 조인트가 좀 다르게 생겼어도 뭐 상관없네요. 자, 이렇게 손을 조금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손에 쥐어줍니다. 짜잔! 네, 이렇게 장비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휘두르는 액션을 취하고 싶다면 이놈들의 행위는 매너 위반이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적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주도록 합시다. 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면 더 좋고요. 대신에 베이스가 뭐 넓고 막 그러지 않다 보니까 크게 흔들리면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지오닉 소드에는 2가지 모드가 더 있는데 잠시 이걸 빼고 손잡이를 돌려서 총처럼 잡아줄 겁니다. 해서 이렇게 접고 앞을 펼쳐주고요. 이거는 이제 택티컬 암즈 기믹을 활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옆으로 펼쳐서 돌려서, 자, 이렇게 하면은 하이메가 보우건, 밑에 3mm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스탠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아까 있었던 이 스탠드 있죠. 여기다가 추가 파츠를 장착해 줍니다. C형 파츠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할 때 여기 있는 돌기들이 지금 이 튀어나온 부분에 고정됩니다. 해서 높낮이 조절을 이걸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이 3mm 조인트를 여기다 맞춰주면 이놈들의 비매너 행위는 내가 수정해주마 라는 느낌으로 적을 향해서 발사하는 포즈를 취해줍니다. 대신에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요. 전시할 때 공간 차지는 많이 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모드가 하이메가 사벨. 자, 다시 쭉쭉쭉 펼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앞부분을 향할 때 끝부분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경첩 슬라이드합니다. 이렇게 벌어졌다 좁아졌다 하죠. 벌린 상태에서 이거를 펴고 접어야지
좁힌 상태에서 하면은 중간에 부러져요. 이거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움직여주세요. 뭐 아무튼 접은 상태에서 중앙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PG 아스트레이에 들어있었던 빔사벨 파츠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하이메가 사벨 완성입니다. 하이메가 사벨 굉장히 거대한 빔사벨이 완성됩니다. 일단 양손으로 쥐었을 때 쥐기는 쥐거든요. 들 수는 있는데 불안하시다면은 적극적으로 베이스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즈 잡는 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역시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린다는 게 걱정이죠. 굳이 모드 체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베이스 부분에 기둥을 빼고 이 지오닉 소드의 뾰족한 부분을 받쳐주는 용도로도 활용돼요. 그러니까 전시할 때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기 아까워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헤비 웨폰 시스템. 근데 상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상체 이거는 적용을 하기 힘들고 하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체만 해볼까 합니다. 이 전면부에 있는 스커트는 애초에 완전 교체형이니까 이 상태로 해주고 뒤쪽 스커트 원래 빨간 색깔 부품 들어가는 부분에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지온에서도 금색 파츠 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 이 종아리 파츠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 교환하면 될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 계산이 맞다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빈약해 보이는 하체를 이게 좀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짜잔! 완성! 조금은 보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조금은? 뭔가 어색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되게 미묘하면서도 네 아무튼 그런 오묘한 다양한 감정이 몰려오네요. 끝으로 정크가 좀 남습니다. HGUC 뉴건담에 쓰이던 건데 온전하게 하나가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나마 빔사벨 하나 있나? 빔사벨 하나 정도? 요거 말고는 다 이제 부품이 부족하기도 하고 솔직히 가성비로 따졌을 때 글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의 뉴 지온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좋긴 한데 나름 뉴 건담인데 역시 개인적으로 역시 비율이 조금 리뷰하면서도 그랬고 조립 직후에도 느꼈던 건데 예전에 빌드 파이터즈 때 그 미스 사잡이 떠올랐어요. 미스 사잡이도 이 HGUC 사잡이 그대로 쓰다 보니까 골반 사이즈랑 이런 게 좀 애니메이션이나 설정화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되게 비대하게 나왔었는데 얘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뭐 뉴지온 건담 컨셉 하나만큼은 정말 엄청납니다만 글쎄요 저는 평가를 그렇게 높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외형은 6점입니다. 사출색 자체는 사잡이랑 흡사하게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컨셉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을 프라 만들 때 전달을 못 받았어요. 굉장히 좀 이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아마 프로포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일단은 유건다보다 어깨도 커졌어요. 어깨 장갑 자체가 많이 커졌죠. 사잡이 마냥. 근데 흉부도 좀 더 볼륨감이 더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도 잘 보면은 원래 유건담은 그냥 탁 붙어있는 느낌인데 얘는 이렇게 모노아이 때문에 볼록하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덕분에 상체는 상당히 비대해진 느낌이 있는데 하체는 거의 그대로여서 하체가 상체에 묻힙니다. 거기다가 이 케이플 이 스러스터 달고 있으면 판넬 달고 있으면 더더욱 하체가 가려져 보여요. 그래서 그런가 좀 많이 이질감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는 게 더 좋겠지만 뭐 보는 사람마다 그건 다른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 부분에서는 6점. 기본적으로 HGUC 뉴건담 자체가 그렇게 가동 범위가 좋지는 못합니다. 어깨는 상당히 좋은데 허리는 볼관절을 쓰다 보니까 등짝이 무거워지면 허리가 살짝 뒤로 처지고 그리고 고관절 움직이는데 자유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워놓기엔 딱인데 액션 취하기엔 좀 불편해요. 그리고 발목 부분도 뭐 비슷하고요. 대신에 접지력 하단은 상당히 좋아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발이 커져가지고.
이 관절들의 폴리캡을 많이 쓰는 것도 한몫합니다. 뉴건담 본체도 노후되고 나면은 좀 처음보다는 많이 헐거워졌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대한 무장을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아마 더 할 거란 말이죠.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무장은 10점. 딱히 나무랄 게 없었습니다. 기믹 거의 그대로 재현해줬고요. 심지어 그 기믹을 위해서 PG 빔사배까지 넣어줬어요. 그런 점에서는 무장 부분에서는 야 이거 참 그런 대로 잘했는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도 10점. 네. 뭐 나무랄 게 딱히 없었죠. 판넬들 원래 설정대로 3개 뭉쳐있고, 그리고 뭐 스탠드 조인트 있으니까 다 전시할 수 있고, 스탠드만 있으면 요즘에 액션 베이스 4라든가 5에서는 이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막 2-3개씩 나오니까 그쪽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많이 전시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그리고 가성비 부분은 글쎄요. 저는 7점. 솔직히 좀 난해합니다. 예, 정크가 좀 남는다고는 하지만 600엔씩이나 오를 만한 게 딱히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좀 그렇거든요. 예, 뉴건담 때 같은 경우는 막 바주카, 뭐 라이플, 사벨 여러 개 막 이런 거 넣어주면서 가격이 좀 올랐는데, 글쎄요, 헤비웨폰보다 좀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7점 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브쉐!